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모르 파티 시대의 국가의 역할. 오늘 나온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52%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2017년 63%, 20에서 40대에서는 4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65%가 그렇다, 2017년 74%, 20에서 40대에서는 58%만 질문에 동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저하하는 대표적인 이유지요. 무엇보다 저는 요즘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지옥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잖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절박함의 깊이를 모르지 않기에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선 출생률을 이야기하며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는 느껴집니다. 근대적 개인을 중시하고 기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세대적 흐름에 다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존중해야 할 변화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개개인의 선택과는 별개로 결혼과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양육의 문제도 기업, 국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북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라떼파파는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국가정책과 기업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변화하는 사회 인식에 주목하면서도 다시금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이 주는 충만함과 안정감, 나아가 아이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주권자의 소박한 소망은 국가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지역 화폐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충전 시 기본 인센티브 2만원, 2개월 내 20만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원, 최대 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경제방역 정책이다. 12일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더 많은 도민들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도록 지원 마감 시기를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금 지급일자도 당초 10월 26일, 11월 26일, 2회에서 12월 28일로 한 번 더 늘게 됐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 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시군 간 이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실적 합산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한 명이 한 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적용했으나 한 명이 카드의 여러 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수원과 부천에서 각각 10만원 이상 사용해 합산 금액이 20만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시흥과 성남, 김포는 별도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으로 합산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흥과 성남 2개시만 합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앱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 최초 충전자 제외해야 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만 8,276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지역화폐 사용 금액은 5,561억 원이다.
이는 당초 소비지원금으로 유통시키고자 한 7,330억 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비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1,406억 원 대비 약 2.6배의 유통실적을 거뒀다. 한편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화폐 사용자의 84%는 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2%가 향후 소비지원금 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18개소 실태점검 뉴스입니다.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 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 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 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 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 보고서 거짓 보고한 건, 최저임금법 위반한 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 변경 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 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 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 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 밖에도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 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 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